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공부하던 그 850번대 지역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홍성 청양의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음, 자, 조금 윗부분을 옮겨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안 보면서 조금 저기 여쭤보려고 지금 조금 지도를 옮겼습니다. 자, 850번대 하면은 홍성하고 청양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850분부터 859번까지 썼는데, 자, 850번은 장소는 어딜까요? 충청, 도청, 남부구청. 예, 충청남 도청인데 거기 850번에 누가 나타났어요? 손오공, 예, 손오공이 누구 만나러? 안희정, 예, 아니죠.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도지사 안희정 씨를 만나러 거기를 간 거죠. 선후공이 여의봉을 들고 한 손에는 오공권과 함께 그 충남도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충남도청은 원래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여기로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어디 있었죠? 대전, 예, 대전에 있었죠. 대전 이전에는 또 어디였을까요? 공주, 공주, 예, 공주에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1896년에. 그러다가 대전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거는 일제시대 때 이주를 한 거예요. 1932년에 공주에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와서 그 이후부터 쭉 대전에 쭉 있다가 언제 이제 그 홍성으로 간 거예요? 13년, 네, 2013년에 이제 다 이주를 한 거예요. 그 충남도청사를 새로 잘 지어가지고 그 내포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부터 쭉 그 충남도청의 그 관사가 저 도청 그 관하라고 해야 되나? 관사가 아니라 그 건물이 지금도 대전에 남아 있죠. 네, 예, 대전에 남아 있어요. 거기가 아마 동네로는 선화동인가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남아 있어갖고 지금은 그 건물이 뭐로 쓰이고 있냐면 역사, 역사문화 교실 뭐 그런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교실들 뭐그 교양 강좌 뭐 이런 것들 많이 열면서 그런 곳으로 바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역사문화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전에 그게 남아있고 이제 도청 그 소재지는 이제 청양의 홍성으로 옮겨간 거죠. 예, 그 홍성에 아주 건물을 잘 지어서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 도청 소재지로 거기 있으니까 충남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제 뭐 일을 볼 때 그 거기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과거에 저기 대전에 있을 때보다 좀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군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회의가 있어갖고 도청 소재지인 그 홍성까지 가려니까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보다는 멀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충남도청이 이제 850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하 축제로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남당항, 인천 예, 광천이 예, 예, 남당항, 남당항이에요. 그래서 홍성에 그 서구면에 남당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대하축제, 대하 뭐 그 자리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세계 항구가 중심,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남당항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남당항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뭐가 열렸죠? 5일장, 오일장, 예, 5일장이 열렸어요. 5일장 하면 우리 제례 전통시장이죠.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장이 5일장이죠. 네, 그래서도 5일장이기도 하지만 또 5일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기름이라는 뜻이죠. 기름. 네, 오일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이제 번호가 참 중요한데 이 번호 51번을 51 이렇게 읽지 않고 51 이렇게 읽으면 우리 영어 발음의 5일과 같죠.
네. 또 그 발음은 오일이지만 또 그 뜻을 보면은 기름이란 뜻이 있어요. 자, 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골 장이 오일장이 있는데 오일장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이 팔 거 아니에요? 파는데 네. 그 파는 물건 중에 또 기름도 팔겠죠. 오일도 네. 팔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연상을 해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51번은 어디라고요? 남당. 네, 남당항이네요. 홍성에 있는 남당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용운 그 생가는, 한용운 생가 기념관은 몇 번일까요? 853번. 네, 한용운 그 분은 원래 그 승려였잖아요. 네. 그런 그 승려로서 이제 독립 그런 그 운동을 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3명의 그 독립선언서를 채택할 때도 거기에 한 부분을 기여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 이 불교를 통해서 많은 그런 거 항거 운동을 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일본에 이렇게 대처해서 님의 침묵이라는 네, 맞아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지은 분이 바로 이제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출생지가 여기 그 청양인 거죠. 그래서 아니, 청양이 아니라 홍성 853번이었었어요. 자, 근데 그 만해 한용운 그 선생님이 예, 거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주로 활동은 어디서 했느냐? 이제 그 승려 출신이니까 사찰이 많이 있는 산골에서 이제 많이 지내셨겠죠.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전두환 저기 이순자 여사가 같이 있었던 오대사, 예, 백담사, 예, 오대사. 백담사라고 하는 절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득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시무장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시긴 했는데 아무튼 백담사에서 득도를 하신 거예요. 그 백담사 가기 전에는 오세암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년 뒤에 1905년에 그 백담사에서 득도를 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백담사라든지 오세암이라든지 이런 사찰과 암자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세암은 뭐라고 그랬죠? 옷에 어린이가 음, 있어야 된 조카가 저기 거기에서 덕도를 맞아요. 저기, 이렇게, 그, 저를 이렇게 떠난, 그 삼촌이라고 해야 될 텐데, 떠나서 이제 자기 피신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게 정리가 잘 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자기가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분명히 얘가 죽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법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득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뭐랄까, 가부좌를 들고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자 이름을 5살짜리 아이도 그런 득도를 했다 해갖고 오세암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다라고 해요. 그것처럼 백담사도 이제 말씀드렸죠. 백담사는 뭐 꿈에 어떤 그분도 아마 스님이었겠죠. 꿈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부터 호수가 호수가 100개에 있는 곳에 이제 사찰이 있을 거다, 세웠을 거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백담사라는 곳이죠. 100개의 사찰, 웅덩이, 뭐 여기 사찰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 웅덩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웅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담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담사라고 하는 그 사찰도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자, 백담사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면 돼요? 전두환. 전두환을 떠올리지 말고 안내 한용운. 그렇죠. 만에 한용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은 좋지 않은 기억이고. 그래서 백담사에서 나중에 전두환하고 이순자 그 여사가 거기 이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잘못을 인해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거기에 은둔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관광 자원이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이제 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저기 오지 못하게 아주 그 저기를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이순재 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철퇴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19년인가 2009년인가 지금 붙자는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연도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제 백담사 측에서도 전두환 이순재 여사가 좋은 그런 그 뭐랄까 일로 인해서 곳에 왔으면 영예로울 텐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저기 했으니까 자기 그 절에도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손절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고,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주성과 여하정이라고 하는 이 홍주성은 그 성이에요. 홍성은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그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성곽을 이렇게 쌓아서 난그 이제 그 관할 같은 것도 넣고 이제 이랬는데 그 성이 잘 쌓여져 갖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많이 이 부분들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홍성을 예전에 이름으로는 홍주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곽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그림이 없어서 지금 근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궁궐 같은 뭐 위에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홍주성인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관청도 있고 그런데 관청 안에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긴 뭐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 그 물과 함께 그 정자를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 정자가 굉장히 운치가 있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여화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나 찾아봤는데 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여하정이 어떤 의미가 그거 있으면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좋아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음, 우리 그 서울에서 그 정자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정자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의도로 저기 응. 강남에 유명한 동네예요. 부정, 응? 네, 압구정, 네, 맞아요.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그 압구정의 그, 저기 주인공은 누굴까요? 홍명해, 예, 맞아요. 한명회라고 하는 조선시대 그런 아주, 뭐랄까, 유명한 그 관리죠. 그래서 그 압구정에, 그러니까 그 세상사를 다 모두 잊고 거기 와서 이제 지내겠다 해서 지은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네. 지금은 거기가 이제 뭐 굉장히 번화한 그런 저기가 됐지만 예전 조선시대 때는 그 한강에서 이렇게 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정자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압구정 이렇게 있듯이 여기 지금 여화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홍주성과 여화정은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번호를 여기 지금 해시태그가 뭐로 나와 있냐 오사운동 일본 반대 이랬는데 이거 말고 뭐로 가르쳐 드렸죠? 오사마 네,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과 또 뭐 있었죠? 오사카. 오사카. 예, 예. 그래서 여기가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좋다 해서, 일본에서부터, 일본 어디? 오사카. 오사카에서 누가? 오사마 빈 라덴이.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저기 테러범 있잖아요. 세계적인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근데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사마 빈라덴이 오사카에서 여기로 이제 온 거죠. 여기 뭐 저기 어떻게 잘 된다는 하는 것을 보러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오사마 빈라덴이 갖고 있는 특징인 어떤 테러를 일으켜서 여기 온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여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55번인데, 여기 855번이에요. 55 하면은 그냥 55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화투를 치는 그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화투를 하면서 이렇게 합이
10이 되는 그런 그 조합을 만들 때, 2하고 8하고 해도 10이 되고, 2, 7 해도 10이 되고, 뭐 이렇게 10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딱 5, 절반씩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10이 이제 되니까 그때를 가장 좋은 그런 조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꽃고장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5를. 그래서 이제 꼬꼬 하니까 뭐를 연상해요? 닭을 연상해요. 닭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5는 꼬꼬 이렇게 생각하시고 닭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어느 분이 얘기한 건데 그 애기가 그 과자를 먹는데 그 과자가 오레오 쿠키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레오 쿠키에 네 자만 빼면 5가 되잖아요. 55 해서. 그래서 닭이 먹는 모이 중에 실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오레오 쿠키를 먹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닭이 여기에서는 어디에 풀려 있냐면은 여기 그림이 있는 정원에 이제 풀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림이 있는 정원 앞마당에 지금 닭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를 먹어요? 오레오 네. 쿠키를 오레오 먹어요. 쿠키를 먹어요. 예. 이게 그림이 있는 정원은 굉장히 사연이 있는 정원이에요. 네.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신마비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뭐랄까 정원을 조성을 한 거예요. 아들이 불의의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된 것을 이제 어쨌든 그 뭐랄까 기구한 그런 운명을 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정원을 조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그 산을 막 그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희귀한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여기 모아가지고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 제가 2013년에 여기 가봤을 때 실제 그 건물 한편에 그 화가가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스님들도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닫겠다고 하는데 그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55번이에요. 그 다음에 56번에는 요거는 그 오륙도에서 주민들이 여기가 유명하다 해서 왔어요. 뭐 사러 왔을까요? 새우젓. 새우젓을 사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천 하면은 아주 유명한 것이 새우젓으로 유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장인 것 같은데 광천 토굴새우 했죠. 그러니까 새우젓이 유명한 이유가 이 토굴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5, 6도에 사는 사람들도 뭐 바닷가 저기니까 여기에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새우젓이 너무 유명해갖고 부산에서 5, 6도 주민들이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들려드렸지만 이 새우젓 이렇게 토굴에다가 만드는 그런 것을 윤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안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탄광에 근무를 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제시대가 해제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 폐광들이 많아졌는데 여기 그 새우젓을 그냥 놔두면 막 이제 그 상해가지고 변질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새우젓을 그냥 헛일 버리는 셈 치고 한 60쪽 동조 그 60 항아리 정도 담아가지고 지게꾼을 시켜서 이제 그 폐광에다가 갖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맛이 좋게 잘 숙성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그 지금 한 방법을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명물이 된 거죠. 그래서 새우젓 하면은 광천 토굴 그것을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산물로 쳐요. 자, 그 다음에 57번 보겠습니다. 자, 57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57, 예, 57. 57이라고 하죠, 57. 57. 57인데 그냥 여기다 치읓받침 붙여서 57, 뭐 오딱, 뭐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 57번의 그 장소는 청양의 은골이라고 하는 구기자마로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청양 은골 구기자마을 인터넷에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에도 뭐가 그려져 있어요? 구기자가 구기자. 있어요. 예, 구기자가 그려져 있죠. 은골하면 무슨 말일까요?
음, 아, 은골은 스물은자예요. 표현은 스물은. 숨는다. 자, 저기 음. 뭐야.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무슨 동일까요? 리시우빌, 그거는 이제 아파트 이름이고, 노은동이에요, 노은동. 노은동. 저기, 그래서 지금 꿈에 그린 사시는 분도 거기가 노은 3지구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노은 1지구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노은 지역을 이렇게 쭉 개발해 나가면서 1지구, 2지구, 3지구 했는데 지금 꿈에 그린에서 사시는 분들 그쪽 동네가 노은 3지구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노은은 제가 저는 누리 아파트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2011년에. 근데 여기 이사 오면서 노은동 갈 때 늙을 노자에다가 스물 은자를 이렇게 어디선가 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숨어서 지내는 곳이다. 은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노은동 하면은.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곳에 와보니까 정말 주변에 산이 있고 굉장히 적막하고 좋더라고요. 먼저 살던 그 누리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기가 마을인데 지금은 뭐 약간 번화가 같이 바뀌었지만 뭐 노은 3지구도 그렇고 노은 2지구 뭐 이런 데가 다 바뀌긴 했지만 그런 약간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 고장에 대한 그것처럼 이 청양 은골 하면은 여기도 은골 하면은 숨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은골이 유명한 이유가 막 그 예전에 그 임진왜란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도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심산골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아주 그 구기자 이 산물이 많이 나면서 그 재래 상품들, 민속 우리나라 그 농산물 중에 진짜 신토부리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내세워 갖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청양 은골 구기자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런 큰 난리가 났는데도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었대요. 근데 그 산불에도 여기에는 끄떡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골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을을 잘 지키고 이렇게 수호신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 그 기원을 하면서 제를 지낸다고 해요. 그 매년 음력으로 1월 초사흘부터 초닷새까지 그런 제를 지내는데 그 제를 지낼 때는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제주가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마을을 잘 가게 하고 이제 기원을 할 때 뭐를 놓고 제를 지내는 거예요? 고기, 구기자, 옷당. 그죠? 구기자 예, 제사. 오칠한 네. 밥상에 옷닭을 올려놓고 그렇게 제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음력으로 그런 제를 지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거 옷닭을 올려놓고 거기 뭐 제주가 저기 하진 않겠죠. 근데 여기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옷닭을 올려놓고 옷이라는 그 상에다가 옷닭을 올려놓고 우리가 제를 지낸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구기자 마을은 몇 번이라고요? 857번. 800? 57번. 네, 57번. 오칠한 닭, 옷닭. 네, 이런 거 연상하시면서 여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청양 고추문화마을 고운식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번호로는 몇 번이냐면 58번이에요. 8번. 예, 58. 그래갖고, 58 부속도 있지만, 오빠를 더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오빠들이 가서 이 식물원, 문화마을 여기 가갖고 엄청 막 일을 많이 해요. 오빠들이. 고추 문화마을에서. 고추하고 오빠들하고 좀 연상이 됩니까? 남자는 고추라고 하죠.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빠들이 여기 와가지고 많이 노동을 해요. 고추 문화마을에 와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58번. 858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번호입니다. 자, 여기는 번호로는 59번이에요. 그래서 59 하면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예요? 오구 쌀피자. 네, 오구 쌀피자죠. 그래서 여기 칠갑산 하고 그 호수가 있는데 그 연결하는 그 다리가 그 출렁다리예요. 천장은 출렁다리. 그래서 여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경관을 못 그렸어요. 이따가 이제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경하면서 오구 쌀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호 출렁다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빨리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사진으로. 지금 이거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누가 나왔어요? 출렁다리 네. 고추가 나왔어요. 고추 2개. 아, 잠깐만요. 기둥이 고추 2개 그림 있는 거 나와요? 네, 나왔어요. 네. 기둥이 고추네요. 가운데 이렇게. 예, 예, 예. 여기 글씨도 보이셔요? 청양, 네. 네, 지금, 보여요. 예, 보여요. 예. 제가 지금 공유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상상이 안 돼가지고, 따로 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나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그 출렁다리예요. 천장호 출렁다리. 여기가, 이 호수가 천장호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출렁다리를 만들고, 이 청양의 상징에 뭐를 놓은 거예요? 고추를 지금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먹었다고요? 오구 쌀피자. 쌀피자. 네, 먹었어요. 오구 쌀피자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859번. 네, 859번이에요. 자, 그러면 했던데, 아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그 성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조약문이라는, 예전에들은 성을 지으면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은 홍주성에 있는 동쪽에 난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문 이름이 조약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것까지 없애려고 일제시대 때 그러는데 이때 홍성 주민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건 지켜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이 문이 바로 조약문이에요. 홍주성을 지키는. 그런데 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에 이제 관청도 있고 뭐 하겠죠. 그 안에 있는 관청 안에 있는 여기가 바로 이게 여화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죠. 네, 예, 예. 아까 서울에서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정자로? 압구정. 네, 압구정 압구정.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압구정은 한명회가 이제 이런 정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압구 세상에 여러 가지들 잊고 지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붙여진 거라면 여기는 여화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여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여기? 오사마 빈 라덴이 예, 왔어요. 오사마 빈라덴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몇 번이라고요? 854번. 네네, 85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니까 이것만 봐도 뭔지 알겠죠? 네. 그림이 있는 정원이에요. 정원. 그림이 있는 정원인데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 아버지, 그 화가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여기 보니까 임진호 씨라고 나와 있죠. 임진호 원장이 갖고 바로 이분이 그 임진호라는 분이고 그 아들은 임형제 씨인데 이제 불의 사고로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리는 구필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 대한민국 그 미전에 나가서 뭐랄까 입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그 화가로 등단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굉장히 여기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조망해갖고 찍은 건데, 뭐, 다 전체 모습을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54번. 55분. 855번. 여기에 855번. 그림이 있는 정원에 누가 돌아다녀요? 닭이 닭. 돌아다녀요. 여기에 그림이 있는 정원에. 자,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보니까 막 단지가 나와 있죠? 토굴이에요, 토굴. 네, 토굴이에요. 토굴 속에다가 지금 새우젓을 담아서 놓은 단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토굴 속에 이제 이렇게 어두우니까 불을 이렇게 나는데 마치 무슨
휘황찬란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오색찬란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윤병원이라는 사람이 54년에 60도구의 그 새우젓을 지게꾼을 사서 폐강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가을철에 살펴보니까 너무 맛이 좋더라. 그래서 이 비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천하면 아주 유명한 게 뭐라고요? 새우젓, 새우젓이에요. 자, 광천 새우젓 요 토굴단지는 몇 번이에요? 856번. 856번. 누가 왔어요? 그리고 조용필, 조용필도 오고 또 부산에서 5, 6도 이렇게 주민들이 여기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양 은골 구기자 마을이었죠. 구기자 상징으로 요거 있네. 자, 은골하면은 굉장히 심심산골에 숨어 있는 곳이에요. 숨을 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어도 여기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아주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숨은 골짜기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구기자가 유명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 체험마을로 아주 그 관광자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이런 그 물고기 잡기 체험이라든지 그 시골의 여러 가지들 경험하는 가재잡이 체험 뭐 이런 것들 또 하여튼 그런 농촌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활성화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팜스테이라고 적혀 있죠. 팜스테이. 우리 그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무슨 스테이였죠? 가든 스테이, 네, 맞아요. 가든. 가든 스테이였었어요. 거기는 이제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가든 스테이인데 여기는 팜 스테이예요. 스테이 하면은 머물다 그런 뜻이죠. 예. 근데 팜 스테이니까 뭐예요? 너무 팜은 농장이란 뜻이잖아요. 팜. FARM 해갖고 그래서 농촌생활, 농장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는 얘기예요. 팜스테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기 그 마을에서 추진하고 그 주민들이 이거를 하나의 그런 그 뭐랄까 업으로 삼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여기는 팜스테이에 아주 옛날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57번. 857번. 예, 지금이니까 별로 시간이 안 지나서 잘 기억하시는데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여기 은골에서는 이게 마을을 잘 지켰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해갖고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요. 네,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뭘 쓰는 거예요? 옷닭을. 예, 아. 옷닭을 쓰는 거예요. 오칠한 상에다가 놓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번호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세계 뭐 고추 전시관 해갖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다 조성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고추 문화 마을이에요. 그래서 청양하면은 고추가 아주 대표적인 산물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유지한 거죠. 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58번. 예, 858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고추가 딱 두 개 있네요. 여기 현장호 출렁다리. 예, 여기서 뭘 먹어요? 요거 쌀피자. 예, 오구 쌀피자를 먹었어요. 그래서 859번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